안녕하세요. 다육이와 함께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 밤에 6시간 넘은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저희 주변에, 집 주변에 상가공사를 여러 군데를 하다 보니까 낮에는 솔직히 너무 망치 소리가 시끄럽고요. 공사 소리, 철근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제가 집중을 잘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말도 헛나가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베란다에서 다육이 물 주는 여러 가지 다육이 물 주기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처음에 저도 이 나무 선반에서 다육이를 시작을 했어요. 이 나무 선반에 다육이가 꽉 차고, 어, 저쪽도 나무 선반에, 그러니까 나무 선반이죠. 나무 선반에 다육이가 꽉 차니까 제가 이제 또 선반이 필요해서 구매를 한 게, 생각한 게 이 메탈 선반이고, 이 메탈 선반에 또 다육이가 식구들이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또 다른 선반이 필요하게 돼서 제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하나를 더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육이 식구들이 제가 이렇게 양쪽에 메탈 선반 2개 해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을 줄 때도 시간이 좀 걸리겠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정도 숫자의 다육이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호스로, 그 베란다 호스로 위에서 물을 뿌려줬어요. 그때는 뭐 큰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다육이는 물을 싫어한다, 물 자주 주면 죽는다, 그런 지식, 얄팍한 지식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죽이기가 싫었던지 제가 그렇게 물을 한 달에 한 번 야박하게 주었답니다.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다육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이제 다육이 유튜버도 많이 보고 7, 8월에는 이제 다육이 구매를 해서 제가 분갈이도 하고 물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가 물 주는 방식에 대해서, 물 주었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베란다에서 처음에는 여기 위에서 호스로 물을 뿌려줬어요. 시원하게. 또 그때가 또 여름이고 또 그 전에도 뭐 다육이 숫자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금방 끝나니까요. 근데 이제 단점이 있어요. 제가 다육이 물을 주면서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그 다육이 위에 그 뭐라 그래요, 우리 마감토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마사를 쓰시는 분도 있고요. 또 황토볼을 쓰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황토볼도 써봤고 마사도 써봤고요.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제가 마사가 아닙니다. 음, 저번 영상에서 내가 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돌이 맞지요. 뭐 가공을 했던 뭐를 했던 인공 돌이건 돌이잖아요. 제가 이 마사도 그랬었고 황토볼도 그랬었고, 물을 주면은 황토볼은요 굴러다니고요, 마사는 튀더라고요. 소림 마사 크기가. 그리고 중간에 소림 마사를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펄라이트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 펄라이트 또한 이렇게 튀어나와서 물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넘치고 부유물도 넘치고 하다 보니까 주변이 굉장히 지저분해졌어요. 근데 이 정도 이 자리에서 물을 주는 데는 청소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이 정도 크기의 베란다에서 뭐 그 정도 지저분해지는 거는 물 몇 번만 뿌리면은 다 깨끗해지니까 제가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구들이 늘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호스로 물을 주는 방식으로는 다육이들을 제가 깔끔하게 관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박네. 여기 그 메탈 선반에 제가 이렇게 물을 주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호스로 물을 뿌린다 하면 여러분들 물이 밑으로 다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래에 있는 아이들은 완전 물폭탄을 맞게 돼요. 물폭탄을. 그래서
그 호스로 물을 뿌리는 방식은 이 메탈 선반을 사용하는 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어제 제가 저희 집 다육이들을 물을 전체를 다 주었거든요. 제가 물을 줄 때 어떻게 주냐면요. 보름 간격으로 여름에는 보름 간격을 지키려고 많이 했고 지금은 뭐 보름도 좋고 20일도 좋고 다육이 상태에 따라서 물을 주긴 하는데요. 제가 줘보니까 보름하고 20일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제 베란다 환경에서. 그리고 그 안에도 만약에 이렇게 수관이 얇다 그러죠. 줄기가 너무 목대가 가는 애들은 물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육이 종류에 따라서 물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중간에 물을 더 주기도 하고 또 물이 너무 수분이 과다해서 입장이 마르지 않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 이 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지네. 한 달째 제가 물을 주지 않고 있어요. 사실 한 달 동안 지금 물을 못 먹은 아이예요. 근데 줄 필요가 없는 게 입장이 지금도 너무 통통해요. 그래서 저 아이는 물을 주면은 과습으로 죽기 때문에 제가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육이 개개 그 성향에 따라서 제가 상황을 봐서 안 줄 아이는 저렇게 노마 같은 경우에는 한 달도 물을 지금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물을 너무 고파하는 애들은 물을 주고요. 이게 보충 설명이 돼야 되는데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면 관수도 저도 해봤고요. 저면 관수는요, 단점이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하나 저면 관수해서 그 아이를 또 시간이 돼서 빼서 놓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저면관수가 필요한 그런 아이들만 저면관수를 하지 전체를 저면관수를 하는 건 베란다에서 맞지 않았고요. 호스로 물을 주는 거는 제가 이 메탈 선반을 사용하면서부터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특별하게 제가 한다고 해서 저희 집 다육이들을 생각을 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물론 유튜브에서 인용한 건데요. 큰 대야에다가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을 갖다가 완전히 통째로 화분하고 몸체까지 다 통째로 담그는 방식으로 얘들을 물을 주려고 제가 한번 시도를 했어요. 해가지고 큰 대야에 물을 받고 거기에 식초며 EM가루며 그리고 또 영양제까지 제가 타가지고 애들은 물을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어제 또 저희 중학교 딸이 그걸 도와주더라고요. 이쁘게도. 그래서 혼자 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근데 도와줘서 제가 그렇게 해봤는데 제가요 이쪽 메탈 선반에서 여기까지가 중간이에요. 저희 집 다육이 지금 숫자가 여기서 제가 중단 선언을 했습니다. 딸, 우리 이거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왜 힘이 드냐면요. 이 선반에서 하나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그 물통에 크게 큰 대야에 그 물을 받은 통에 화분 전체를 담갔다 빼면은 솔직히 펄라이트도 뜨고요, 부유물도 뜹니다. 그러면은 다육이 입장 사이사이에 흙도 끼고요. 그거는 좋은 방식이 아니었어요. 제가 어제 하면서. 근데 이제 한번 시작한 거라 해봤는데 저쪽 타일에 제가 담그고 나면 우리 딸이 다 진열을 해가서 이제 담고 난 애들을 저기다 놔뒀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기침을 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완전히 화분채 통째로 갖다가 물에다 담갔다 빼니까 물이 또 흐르게 되고 그 화분 속에 흙던 잔 흙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메탈 선반에 바로 진열을 할 수가 없어서 물을 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딸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을 때 중단 선언을 하고 제가 이제 원래 물 주던 방식이 어떤 건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조리개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뭐 다이소에서 1,000원짜리 조리개인데요. 원래 줬던 방식은 저 조리개를 이용을 해서 물을 주는 방식이거든요.
딱 여기 남아있는 이쪽 아이들은 제가 조리개로 물을 주었는데 정말 빠른 시간에 금방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내가 진짜 몸고생을 사서 했구나. 물론 그 대야에, 큰 대야에 물을 다 받아서 이 화분을 갖다 전체를 갖다가 담궜다 빼는 게 그 방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방식도 유용하게 쓸 때는 쓰죠. 근데 이 베란다 환경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 왜냐면은 제가 메탈 선반을 쓰고 있고 이 메탈 선반에 다육이들을 다 꺼내서 다시 물이 빠지면 또 진열을 해야 되고 옮기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리개로 물을 주면요. 조리개로 이 아이들은 물을 줄 때 제가 주는 방식이 조리개로 여기 있는 이 아이들 몸체에다가 한 서너 바퀴 물을 줍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가 흙이 완전히 말라 있을 때 뭐 보름 20일 되면 솔직히 화분 마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돌들이 이 다육이 흙들이 물을 먹는 소리가 샤 하고 들립니다. 이제 물이 젖는 거지요. 그러면은 큰 화분은 서너 바퀴 더 주고요. 이게 흙이 완전 젖어야 되니까 더 많이 주고요. 작은 화분은 이제 그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물을 주거든요. 그러면은 이 메탈 선반에다가 다육이를 놓고 여기 선반에 다육이를 놔도요. 이 아이들 때 물이 흘러가지고 지저분해지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청소를 하는 거를 뭐 이렇게 힘들게 물 청소를 하는 거를 한결 수월하게 해주는 것이 제가 이 베란다에서 쓰는 방식 중 가장 그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이 조리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오늘 꼭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밤에 조용할 때 제가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되고 차분해졌을 때 다시 찍고 있거든요. 또 물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노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달도 물을 안 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입장 보세요. 얼마나 통통한지. 얘는 너무 통통해서 뭐 물을 줄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근데 저는 이제 다육이 이렇게 만져봐서 물이 필요한 애들은 물을 더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통해서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애들은 물을 안 주고 빼고요. 그렇게 그 하거든요. 이렇게 조절을 하는 거죠. 그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치만 보름 이상 간격을 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그 지킵니다. 거의 뭐 보름 20일 이상 다육이 물 주는 텀을 좀 늘려서 아이들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조리개가 그리고 조리개에 물을 받아서 거기에다 영양제를 타서 또 뭐 똑같이 그렇게 조리개로 계속 떠서 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거를 제가 이야기 주장을 하면서 물론 이 방식이 다른 분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쓰는 방식이고 제 베란다 환경에서 제가 하는 방식이지 이게 꼭 완벽하게 옳다 이거를 꼭 해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참고할 사항이 되고 도움이 되었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끝까지 제 영상 이 캄캄한 밤에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